예,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지난주 화제 뉴스 중 하나는 총수일가의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 집회를 연 대한항공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윤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직원들이 총수 일가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촛불 집회 여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임금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벌이며 이 와중에 사장 퇴진 등의 요구가 있는데 이번 사태는 조금 다릅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 행위가 싫으니 물러나라는 점,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벌어졌다는 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여론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이 매우 생소합니다. 현장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노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노조는 그냥 진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양호 일가들이 우리 대한항공에서 일단 손을 떼고 우리나라의 정말 국적기로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좀 정의를 구현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인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참여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연일 언론의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가 보도되면서 대한항공 직원이란 사실이 부끄럽다. 더 이상은 이대로 안 되니 바뀌어야 한다는 응축된 갈망이 집단으로 표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직원들이 직접 밖으로 나온 건데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고요. 현재 직원들의 반응이나 언론 그리고 여론까지도 모두 좀 등을 돌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런 사안들을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또 법의 잣대는 좀 달라서요. 법적인 문제에서는 좀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직원들의 촛불 집회가 끝난 직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 전무를 조사했던 경찰이 결국 특수폭행 혐의는 빼고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조 전 전무가 회의 책임자였으니 업무방해로도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 전 전무는 이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어찌 보면 큰 파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던 언니 조연아 전 사장의 땅콩 회항과도 비슷한 결말입니다. 경찰은 다음 수순으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됐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조사할 텐데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고 경찰도 역시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좀 터치가 힘들다고는 하나 그래도 현재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시작은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밀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네. 관세 포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세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 부분은 어디까지 수사가 된 겁니까? 총수 일가의 갑질은 내부 반발과 함께 집단 고발로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회사를 통해 밀반입 해왔다며 관련 증거들을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편의를 봐줬던 관세청이 과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특히 20년 넘게 조양호 회장의 화물만 전담했던 인물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곧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벌일 텐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관세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범칙 사실이라는 게 물건이 없어도 그게 입증을 하는 수도 있고요. 이메일이나 어떤 무역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3자의 증언이 되게 구체적이고 본인도 인정을 하면은 그것조차도 증거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회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고 또 사안이 커지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가장 침착한 당사자들이 바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현재 분위기 조용하거든요. 좀 반응이 지금까지 나온 건 어떻습니까? 일단 사태 초기에 조 회장이 사과문을 낸 것 외에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딸, 조연아, 조현민 퇴진 정도로는 안 되니 조양호 회장의 이선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누가 총대를 메고 조 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숙제는 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왜 그런 충원을 못하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대한항공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수 일가는 과연 그리 큰 잘못을 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한 직원은 조 회장 자신은 큰 잘못이 없는데 물러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번 사태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이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언론 보도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파문에 비해 법적으로 책임질 게 별로 없다는 법률 조언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와 관세청의 처벌 의지 등이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직원들이 2차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과연 그 바람들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황윤주 기자의 표현이 참 재밌네요. 가장 큰 관건은 누가 총대를 메고 이것을 조 회장에게 말할 것인지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실제로 좀 밖에서 들려오는 여론과 그리고 총수 일가가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온도차가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윤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